박정희는 오전 10시가 넘도록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도 라디오를 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방안을 채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째였습니다. 정희는 혼자 사는 일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과 편안함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저녁을 먹을 때도 식탁은 텅 비었습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웃을 일도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11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친구 은숙이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노래교실, 은숙이가 몇 주째 권하던 곳이었습니다. 언니,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노래라도 불러봐. 재미있어, 정말. 은숙이는 지난주 전화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희는 매번 다음에라고 미뤘습니다. 하지만 은숙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 반.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꼭 와야 돼. 결국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옷을 고르는 일도 오래만이었습니다. 마트 갈 때 입는 검은색 점퍼 말고 사람들 앞에 나설 옷을 고르는 일 말입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색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63세의 자신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노래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노래를 배운다는 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했습니다. 정희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복지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간간히 마주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희처럼 나이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복지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희미하게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노랫소리도 들렸습니다. 건물 앞에서 정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숙이었습니다. 언니, 어디야? 곧 시작한다. 응. 지금 가는 중이야. 복지관 앞이야? 3층으로 바로 올라와. 내가 문 앞에서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을 지나자 노랫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3층 복도에 올라서자 은숙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여기야. 은숙이는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잘 왔어. 걱정하지 마.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안 떨려도 돼. 나도 처음엔 떨렸어. 근데 금방 익숙해져. 은숙이는 정희를 이끌고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 안은 환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악보를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다양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70이 넘어 보이는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강사가 손을 들어 노래를 멈췄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강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환영해요.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은숙 씨 옆에 자리 있죠? 네, 선생님. 여기 앉아. 언니, 은숙이가 자기 옆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은숙이가 악보를 건네주었습니다. 오늘 하는 곡이야. 쉬운 거니까 금방 따라할 수 있어. 강사가 다시 피아노를 쳤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악보를 보았지만 가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만 귀에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높고 맑게 불렀고 누군가는 낮고 굵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모두 편안해 보였습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듯이 흔들거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오랜만에 두근거렸습니다. 떨림이었는지 설렘이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니, 같이 불러봐. 은숙이가 속삭였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소리를 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에서 나온 건 작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은숙이가 격려했습니다. 정희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렸지만 분명 목소리였습니다. 한 소절이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절도 따라 불렀습니다. 가사가 정확하지 않아도 음정이 맞지 않아도 그냥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손바닥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물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세요. 강사의 말에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어때? 생각보다 괜찮지? 은숙이가 물었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 정희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 부끄러웠지만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기,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응. 복도 나가서 왼쪽 끝이야. 정희는 교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찬물로 손을 씻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려는데 창가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남자였습니다. 70대로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반듯한 자세, 조용한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정희는 멈춰 섰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새었지만 분명히 알았습니다. 김상우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합창대회 때 같은 무대에 섰던 동창이었습니다. 상우도 정희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천천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희 씨,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맞죠? 박정희 씨, 나 기억나요. 김상호예요. 상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아. 네. 기억나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3학년 가을 합창대회 이틀 전이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정희를 불러냈습니다. 박정희, 넌 목소리가 떨려. 앞에 서기엔 무리야. 뒤로 가. 무대 앞줄에서 뒷줄로 밀려났습니다. 정희는 그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자리를 대신 채운 사람이 김상호였습니다. 내 목소리는 약하니까. 누가 했던 말이었는지 이제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었는지 상호였는지. 하지만 그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도 또렷했습니다. 여기 노래교실 다니세요? 상호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에요. 저도 여기 다닌 지 석 달 됐어요. 반갑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상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저 교실로 들어가야 해서요. 네. 그럼 안에서 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숙이가 자리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앉았습니다. 오래 걸렸네. 괜찮아? 응. 괜찮아.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고 김상우가 들어왔습니다. 정희보다 두 줄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사가 다시 피아노를 쳤습니다. 자, 다시 시작할게요.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상호의 뒷모습만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업이 끝났을 때 정희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언니, 점심 먹고 갈래? 여기 밥 잘하는 식당 있어. 아니, 집에 일이 있었어. 그래?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봐.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이야. 응, 알았어. 정희는 서둘러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래도 불러봤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상우를 만났습니다. 왜 하필 거기 있는 거야?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이 맞이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야 할까?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목요일 수업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은숙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오늘 왜 안 왔어? 몸 안 좋아? 응.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엔 꼭 와. 재미있는 곡 배운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 생각해 볼게. 정희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숙이에게 김상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노래교실이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상우가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만 봐도 중학교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복지관에 갈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숙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오는 거지? 1시간 뒤에 시작이야. 그게 언니, 한 번 왔다 갔잖아. 왜 자꾸 안 오려고 해? 무슨 일 있어? 은숙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야. 갈게. 정말. 그럼 조금 이따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김상우 신경 쓰지 말자. 그냥 노래만 부르고 오면 돼.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3층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은숙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은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김상우는 이번에도 두 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일부러 눈을 돌렸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사가 새로운 악보를 나눠주었습니다. 오늘은 2부 합창을 연습해 볼게요. 소프라노와 알토로 나눠서 부를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합창이라는 말에 긴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프라노 파트는 이명자 씨, 김순희 씨. 알토 파트는 박정희 씨, 권은숙 씨, 김상호 씨. 강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호와 같은 파트였습니다. 알토 파트는 교실 오른쪽으로 모여주세요. 사람들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희도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은숙이가 소프라노 파트라 헤어져야 했습니다. 언니, 잘해봐. 나중에 봐. 은숙이가 격려하며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알토 파트는 10명 정도였습니다. 정희는 맨 뒤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키 순서대로 서볼까요? 앞에서부터 작은 순서로. 정희는 가운데쯤에 섰습니다. 그런데 김상우가 바로 옆에 섰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우가 정희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 씨, 지난주에 못 뵀네요.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몸이 안 좋으셨어요? 바빴어요. 아, 그러셨군요. 상우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사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자, 소프라노 파트가 먼저 부르고 알토 파트가 이어서 들어와요. 잘 들으세요. 소프라노 파트가 먼저 불렀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습니다. 이어서 알토 파트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악보를 보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음정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중학교 때보다 더 깊어진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작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자를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상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긴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습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음을 놓쳤습니다. 전체 리듬이 흐트러졌습니다. 알토 파트 3마디째에서 조금 불안한데요. 다시 한 번만 해봐요. 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실수가 난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연습이 끝났을 때 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정희는 상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위로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가슴 속에선 다른 감정이 치밀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약하니까 뒤에 서라. 중학교 때 들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대 앞줄에서 뒷줄로 밀려났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상호가 자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던 그 순간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여전히 날 낮춰보는구나.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상호의 말이 조언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렸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정희는 차갑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기운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연습이 계속되었습니다. 정희는 최대한 상호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 벌써 가?
은숙이가 다가왔습니다. 응, 집에 일이 있어서. 오늘 수업 끝나고 같이 차라도 마실까 했는데, 언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정말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다음 주에 봐. 정희는 서둘러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 잠깐만요. 상호였습니다. 정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상호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정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기분 나쁘게 한 말이라도 있었나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 일을 지금 꺼낸다는 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상호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정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처음 노래교실에 나갔을 때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조금씩 사람들과 친해지고 노래 부르는 일도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상호 때문에 모든 게 불편해졌습니다. 왜 하필 거기 있는 거야?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3학년 가을 합창대회 이틀 전이었습니다. 방과 후 음악실에 합창 연습을 위해 모였습니다. 정희는 앞줄 가운데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마치고 나갈 때 음악 선생님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박정희, 잠깐만 남아봐.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뭐 잘못했어요? 아니야. 근데 내 목소리가 조금 떨리더라. 긴장을 많이 하나 보구나. 죄송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넌 뒤에서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앞줄은 목소리 큰 애들로 세우려고. 정희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뒷줄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자리를 김상호가 채웠습니다. 상호는 멋쩍게 웃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희는 합창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숙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수업 어땠어? 갑자기 나가길래 걱정됐어. 응. 그냥 그랬어. 무슨 일 있지?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언니, 나한테 말해봐. 뭐가 문제야?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은수가 응, 거기 김상호라고 있지? 응, 알아. 알토 파트에 있잖아. 왜? 그 사람 나랑 중학교 동창이야. 정말? 어머, 그럼 반가웠겠네. 아니, 별로 안 반가워. 은숙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정희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중학교 때 합창대회 일을, 앞줄에서 뒷줄로 밀려났던 일을, 그래서 그 사람 보면 그때 생각이 났어. 불편해. 언니, 그거 오해 아닐까? 그 사람이 언니를 밀어낸 건 아니잖아. 나도 알아. 근데 자꾸 그때 생각이 나. 은숙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 학교 다닐 때 친구한테 상처받은 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해였어.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였어. 언니, 한번 그 사람이랑 제대로 얘기해봐. 오해 풀면 마음 편해질 거야.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다음 주엔 안 가야지.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아쉬움도 느껴졌습니다. 노래 부르는 게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상호 때문에 모든 게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를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자꾸 되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노래교실을 그만둘까, 계속 다닐까? 은숙이는 매일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목요일엔 꼭 와. 이번 주만 빠지면 안 돼. 알았어. 정희는 결국 목요일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김상호를 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찍 와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쉬는 시간엔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누구보다 먼저 교실을 나섰습니다. 상호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게 편했습니다. 이 주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어느 목요일 수업이었습니다. 강사가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달 3주 뒤에 복지관 작은 발표회가 있어요. 우리 반도 무대에 설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기대하는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발표회 곡은 2부 합창으로 할 거예요. 지난주부터 연습했던 곡 부를게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들어갑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발표회라는 말만 들어도 중학교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무대 앞줄에서 뒷줄로 밀려났던 그날, 사람들 앞에서 서 있던 그 불편한 시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발표회는 안 나가도 되나요? 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정희 씨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그냥 즐기면 돼요. 저는 자신이 없어서요. 괜찮아요. 다들 처음이에요. 천천히 연습하면서 생각해봐요. 안 나가셔도 되지만 나가시면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은숙이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언니, 같이 하자. 나도 떨리지만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생각해 볼게. 그날부터 발표회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를 나눠서 더 세밀하게 연습했습니다. 강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소리를 들으며 지도했습니다. 정희는 점점 긴장했습니다. 연습할수록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점점 나아지는데 자신만 제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화요일 수업이었습니다. 알토 파트만 따로 연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뒷줄 구석에 섰습니다. 상호는 앞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최대한 작게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 목소리에 섞이면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손을 들어 연주를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알토 파트, 이 부분에서 음정이 흔들려요. 3마디 들어가는 부분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긴장할수록 음이 떨렸습니다.
가사도 헷갈렸습니다. 여기요, 여기. 이 부분에서 자꾸 내려가요. 강사가 다시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가 어려우신 분 있어요? 같이 연습해 드릴게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손을 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세 번째 연습이 끝났을 때 강사가 말했습니다. 발표회까지 2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집에서도 연습 많이 해오세요. 특히 3마디 부분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 씨, 상우가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조금 힘들어 보이셔서요. 네, 괜찮아요. 세 마디 부분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정희는 상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심 어린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만 못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러는 거야? 괜찮아요. 혼자 연습할게요.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상우는 멈칫했습니다. 네. 그럼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상우는 어색하게 물러났습니다. 은숙이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뭐 먹을래? 나 복도 매점 갔다 올게. 아니, 괜찮아. 언니, 얼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 은숙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본격적인 발표회 연습이 있었습니다. 강사가 한 명씩 개별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씩 불러볼게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해보세요. 자, 알토 파트부터 할게요. 김상우 씨부터. 상우가 혼자 불렀습니다. 안정적이고 정확했습니다.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음정도 정확하고 발음도 또렷해요. 다음, 이명자 씨. 한 명씩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정희의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박정혜 씨 해볼까요?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시작부터 음정이 불안했습니다. 2마디를 넘어 3마디로 들어갔습니다. 가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긴장하셨죠? 다시 한번 해봐요. 강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목이 막혔습니다. 다시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해봐요. 무리하지 마세요. 강사는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정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희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언니, 잠깐. 은숙이가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응. 나 먼저 갈게. 언니, 발표회 안 나가도 돼.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부담 갖지 마. 알았어. 정희는 서둘러 교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참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역시 난 안 돼.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와 똑같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상우였습니다. 상우는 정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 씨,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회 부담되시죠? 저도 사실 떨려요. 당신은 잘하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개별 테스트 때도 완벽하게 했잖아요. 떨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상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안 돼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게 무서워요.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정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상우는 뒤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노래교실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회는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이 맞이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때 은숙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언니, 발표회 안 나가도 돼. 무리하지 마. 알았어. 근데 언니, 노래교실은 계속 다녀. 발표회랑 상관없이 노래는 좋아하잖아.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은숙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와? 그냥 언니 혼자 있으면 또 우울해질까봐. 은숙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과일을 씻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 어제 많이 힘들었지? 응, 노래교실 그만둘 거야? 정희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발표회는 못 하겠어. 나 자신이 없어. 왜? 언니 목소리 좋던데. 아니야. 떨려서 제대로 못 불러. 어제 봤잖아. 은숙이는 한참 정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중학교 때 그 일 때문에 그런 거지? 응, 근데 언니, 그때랑 지금은 달라. 여기는 무대 아니야.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는 거잖아. 알아. 근데 사람들 앞에 서면 자꾸 그때 생각이 나. 언니, 솔직히 나이 먹어서 뭐 못하는 거 하나 둘이야? 창피한 것도 이제 무섭지 않아. 다들 그래. 은숙이가 웃었습니다. 정희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무게는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김상우 씨,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언니한테 계속 신경 쓰더라.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는 것 같던데. 몰라. 언니, 한번 제대로 얘기해봐. 오해 풀면 마음 편해질 거야.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숙이가 돌아간 뒤 정희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만둘까, 계속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무대 뒤로 밀려나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결심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기도 싫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정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발표회까지 2주일이 남았습니다. 발표회까지 열흘이 남았습니다. 정희는 고민 끝에 다음 화요일 수업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숙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는 발표의 곡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연습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이 발표회잖아요. 다들 많이 늘었어요. 자신감 갖고 무대에 서면 돼요.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며 웃었습니다. 정희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연습 시간에도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실수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묻혀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언니, 잠깐만. 은숙이가 다가왔습니다. 나 먼저 가볼게. 집에 손님 오기로 했어. 언니, 다음 주 발표회 꼭 와야 돼. 알았지? 생각해 볼게. 언니, 약속해. 우리 같이 하자. 은숙이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은숙이가 먼저 나갔습니다. 정희도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지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층 계단을 지날 때였습니다. 정희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상우였습니다. 정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만 시간 있으세요? 상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빠요. 오래 안 걸려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상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여기 계단에 잠깐 앉아서 얘기해도 될까요? 정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상우는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정희는 계단에 앉았습니다. 상우도 한 계단 아래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제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정희는 가방 끈을 쥐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일 말이에요. 합창대회 때.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정희 씨가 무대 앞줄에서 뒤로 간 거, 제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정희 씨 목소리가 떨린다고 하셨어요. 긴장을 많이 해서 무대에 서면 더 힘들 거라고. 그래서 뒤에 서라고 하셨죠. 알아요. 정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당신이 차지했잖아요. 그건 상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더러 앞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정희 씨가 무대에 서길 바랐어요. 정희 씨 목소리가 제일 좋았거든요. 정희는 놀라서 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에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말리 용기가. 상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때 정희 씨 표정을 봤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았어요.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조차. 정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일이 평생 미안했어요. 상호가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에서 정희 씨 본 순간 다가가고 싶었어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피하시니까 제가 또 상처를 드린 건가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래 품고 있던 서운함이 눈물로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몰랐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마음이었는지 몰랐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또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무서웠어요. 또 그때처럼 될까봐. 사람들 앞에서 실수할까봐. 정희 씨, 그래서 자꾸 피했어요. 당신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힘들었어요. 이해해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혼자 오해한 거예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지관 창문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10분 거리요. 잠깐만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상우가 덧붙였습니다. 오래 안 걸려요. 금방 다녀오실 수 있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지관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상호의 집은 정말 가까웠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여기에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단정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책장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기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상호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따라왔습니다. 정희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상호는 창가로 가서 기타를 들었습니다. 이거 요즘 배우고 있어요. 기타요? 아, 네. 석 달 전에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재미있더라고요. 상호는 기타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발표회 곡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들어주시겠어요? 정희는 놀라서 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습도 안 한 건데 서툴어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네. 들어볼게요. 상호는 기타줄을 천천히 튕겼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이었지만 멜로디는 또렷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발표회에서 부를 곡이었습니다. 상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기타 코드를 잘못 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노랫말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전해졌습니다. 정희는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중학교 때 함께 불렀던 그 합창곡이 떠올랐습니다. 무대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상호는 정희를 위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상호는 기타를 내려놓았습니다. 서툴러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정희 씨, 네, 발표회 같이 하시죠. 상호가 말했습니다. 떨리더라도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희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같이 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정희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아, 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길이 어두워지니까.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우는 골목 어귀까지 따라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발표회 때 봬요. 네. 그때 봐요. 정희는 집으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정희는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발표회 곡의 멜로디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은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수가, 나야. 응, 언니. 무슨 일이야? 나. 발표회 할게. 정말? 언니, 정말? 은숙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응. 용기 내볼게. 언니, 잘 생각했어. 우리 같이 하자. 떨려도 괜찮아.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발표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무대에 서야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발표의 악보를 꺼냈습니다. 작게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떨렸지만 끝까지 불렀습니다. 할 수 있어.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발표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장은 되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3세의 자신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잘할 수 있을 거야.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숙이었습니다. 언니, 일어났어? 나 1시간 뒤에 언니 집 앞으로 갈게. 같이 가자. 그래, 고마워. 언니, 떨려? 응. 많이. 나도. 근데 같이 하니까 괜찮아. 조금 이따 봐. 전화를 끊고 정희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1시간 뒤 은숙이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복지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언니, 괜찮아.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응. 알아. 실수해도 돼. 아무도 신경 안 써. 은숙이의 말이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3층 공연장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온 사람도 있었고 혼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희와 은숙이는 무대 뒤 대기실로 갔습니다. 노래교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떨리는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오셨네요. 상우가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왔어요. 긴장되시죠?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저도요.
근데 같이 하니까 든든해요. 상호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강사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자, 다들 모였죠? 우리 순서가 세 번째예요. 곧 들어가야 해요. 선생님, 저희 잘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여러분 연습 많이 했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즐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강사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반의 공연이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춤을 추는 팀이 나왔습니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췄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악기 연주팀이었습니다. 하모니카 소리가 공연장을 채웠습니다. 중간에 누군가 박자를 놓쳤지만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관객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기실에서 지켜보던 정희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았습니다. 모두 따뜻하게 응원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차례예요. 무대로 나가요. 강사의 말에 사람들은 일어섰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숙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할 수 있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객석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100여 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로 나뉘어 섰습니다. 정희는 알토 파트 가운데쯤에 섰습니다. 상우가 바로 옆에 섰습니다. 상우가 정희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해요. 상우가 속삭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사가 객석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 노래교실 수강생들입니다. 오늘 2부 합창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사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소프라노 파트가 먼저 불렀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공연장을 채웠습니다. 은숙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어서 알토 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소절을 따라 불렀습니다. 옆에서 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와 섞였습니다. 노래가 흘러갔습니다. 중간에 정희는 가사를 헷갈렸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을 보며 다시 따라 불렀습니다. 상우가 조금 더 크게 불러주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를 받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2절로 넘어갔습니다. 정희는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음정도 맞춰졌습니다. 소프라노와 알토가 함께 화음을 이뤘습니다. 목소리들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노래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박자를 놓쳤고 누군가는 음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함께 불렀습니다. 끝까지 함께 불렀습니다. 마지막 소절이 끝났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정희는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 목소리도 누군가에게 닿았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상우가 정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은숙이가 뒤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떨렸는데 잘했어요.
격려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오늘 정말 훌륭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해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희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발표회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은 복지관 앞에 모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숙이가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잘했어. 나 감동받았어. 고마워, 은수가.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언니가 용기 낸 거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언니, 나 먼저 갈게. 남편이 데리러 온대대. 조금 이따 전화할게. 그래, 조심히 가. 은숙이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정희는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상우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아니에요. 실수도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저야말로요.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배운 건 노래가 아니에요. 그럼요. 내 목소리를 믿는 법이에요. 상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내 목소리는 약하고 떨리고 별로라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부를 자격이 없다고. 근데 오늘 알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떨려도 실수해도 그냥 부르면 된다는 걸. 정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상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오늘 배웠어요.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미안했던 일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 오래 미안했던 일을 이제야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희 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희는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노래교실 나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끔 차라도 마셔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지만 가끔은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상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수업 끝나고 어때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집에 가봐야겠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가까워요. 그래도 오늘 수고하셨으니까요. 상우는 웃으며 정희와 함께 걸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정희는 저절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늘 불렀던 곡이었습니다. 상우도 따라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봐요. 네. 그때 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희는 손을 흔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서서 다시 한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노래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노래와 같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를 때 그 노래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은숙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가 잘한 거야. 자랑스러워. 내일 전화할게. 정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후렴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희는 다시 노래교실 문을 열 것입니다. 은숙이와 함께 웃을 것입니다. 상우와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것입니다. 63세의 늦은 용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